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굿모닝 OBS에서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 오늘도 경기도 소비자 단체 협의회 손철옥 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저 회장님, 저희 우리 문자 주제로 저희가 오늘 빨래로 지금 뭐 메시지 받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가정에서 빨래 좀 많이 하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빨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실 수 의외다. 저 있죠. 가정적일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걸 해주시겠지. 네, 대신 청소하고 설거지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맡은 분야가 또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빨래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해결을 또 해주실 거 아니에요, 소비자 네, 문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왜 그 예. 세탁소 그런 네네. 분쟁 같은 거 있으면 또 팁 예, 주시니까. 그 빨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요거 아주 특히나 요즘에 관심 많으실 내용인 네네.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오늘 일단 첫 번째 사례. 네, 요즘 굉장히 그 이슈가 되죠. 뭐 공연, 맞아요. 반려동물, 예, 예.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네.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공연 예약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환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는데 예. 폐사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데도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예.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 티켓 환불 요거 진짜 요즘에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네. 서면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김호중. 네, 저희도 맞죠? 뉴스로 계속 전했는데요, 뭐. 그런 것 예. 때문에 많이 지금 횡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게 또 과연 가능할까? 근데 또 되네. 뭐 네, 이런 그런 내용도 소식. 포함이 되어 예, 예. 있습니다. 예, 공연자가 뭐 바뀌었을 때 예. 아니면 공연자가 출연 안 했을 때 어떻게 환불 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클래식 사례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게 네네. 뭐 어떤 사례예요? 네, 이분이 그 사라장이라고 유명한 사라장. 예, 알죠. 그다음에 비루투지라는 어떤 실내악 그룹인 것 같은데요. 네. 초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약을 하셨습니다. 11월 26일 날 예약을 하시면서 공연일이 12월 23일이었어요. 한 달 전쯤에 하셨네요. 네. 예. 16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날 공연 날 7시 반이 공연인데 예. 5시쯤에 굉장히 그 전주였는데 폭설이 왔나 봐요. 소비자는 이제 공연 관람하기 어려우니까 예.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눈이 많이 내리면 내가 아무리 예. 티켓을 샀어도 사실 이게 천재지변이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공연업체는 의견이 다릅니다. 공연은 일단 진행은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 공연은 진행이 됐고요. 네. 당일날 소비자가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공연업체에서는 이제 그 계약할 당시에 약관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약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공연 당일은 취소, 변경,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예. 명시가 절대 불가. 절대 예. 불가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관람 그 전날 취소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연업체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소비자는 그 공연을 보고 싶어도 이거는 이제 그 천재지변이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공연업체 쪽에서는 이 약관 규정을 들어서 예. 당일날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이 약관 규정을 들어서 네. 이건 환불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요걸 네네. 좀 더 자세히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이 약관규제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네.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약관이라는 거는 아마 그 거래하실 때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네. 뭐 보험이랄지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계약할 때 딱 정해진 틀에 짜맞춰진 맞아요. 그 아주 정형적인 계약서에 서명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보시죠? 그럼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글씨도 깨알 같아서 네, 깨알 너무 많아. 예. 네. 네, 많고 어려워요. 사인하게만 돼요. 많고 어렵고 네. 또 시간상으로도 또 많지도 않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좀 그 자세히 보지 않는 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의 취지는 뭐냐면 일단 사업자가 소비자보다는 좀 우월한 지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약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해 줄 취지로 예. 만들어 약관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약관 규제법. 네네. 예. 이게 그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을 이용해서 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내용에 포함하지 말도록 한 거고요. 만약 그런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약관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예. 아까 그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당일에는 절대 환급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그 절대라는 그 표현, 네네. 그 내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공연업체에서 내세우는 당일 환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약관규제법에 위배이기 때문에 이걸 무효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계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 네.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약관에 사인을 하기 전에 절대 불가 그 단어만 빨리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도 잘 알고 있긴 할 텐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연 어떤 게 나한테 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당하거나 불리했는지에 예. 대한 예.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네. 주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근데 빨리 안 들어와 눈에. 이게 항상 왜 모든 약관은 그렇게 글씨가 작고 많아요? 이거는 문해력을 떠나서 네. 좀 어려워요. 좀 보기가 어려워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단 뭐 그 계약 내용을 자세히 담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읽어보진 못하시더라도 네. 핵심적인 내용, 특히 이렇게 취소에 관련된 내용, 해지에 관련된 내용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만큼은 꼭 밑줄 쳐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소, 예, 알겠습니다. 환불, 해지 이런 거는 조금 자세히 보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오늘 예로 갖고 오신 이 경우에는 어떤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그 소비자를 위해서 그 품목별로 자세하게 그런 보상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예. 그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규정에 공연업에 관한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공연업자가 잘못해서 이 공연이 취소됐다 이랬을 때에는 그 공연 대금을 다 돌려줘야 되고요. 추가로 그 입장료의 10%를 더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네. 지금 이 사례처럼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천재지변이었다. 그래서 공연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공연 요금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참고로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례가 아니고 소비자들께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취소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그 환불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공연일 11일 전까지 취소를 요구하셨으면 10% 공제하고 환불해줘라. 네. 전액 환급이고요. 10일 전에는.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네. 그다음에 7일 전까지는 10% 공제한 다음에 예. 환급. 네. 그다음에 3일 전까지는 20%. 그다음에 하루 전에는 30%. 그다음에 공연 당일에는 90% 공제하고 10%는 돌려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 약간 그 우리가 티켓을 예매할 예. 때랑 조금 비율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공연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약관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네. 만들어놓은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정부나 그다음에 우리 같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예. 제가 늘 말씀드린 137에서는 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을 근거로 해서 중재하고 합의를 권고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자 쪽에서도 가능하면 이 기준을 네. 좀 따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그 정부에서도 표준 약관이라 해서 예.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업자들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공연업 말고 음식업 같은 경우도 이 비율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다르고. 노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당일날엔. 네네. 그죠. 사실은 음식업에 대한 예약금 규정은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이 예. 있으면 안 네. 되죠. 그러면은 식당마다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이 법에 근거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 자율적으로 그 식당에서 아마 그 정해놓은 거로 네. 저는 이해가 되고요. 네. 정부에서 그렇죠. 뭐 퍼센티지를 정해놓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는 보관 기간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업종마다 같은 요식업이어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럴 수 있고요. 네. 근데 예식업 같은 경우 좀 예식. 대형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아주 많은 분들을 뭐 이렇게 거래하거나 모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네, 네. 또 숙박업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직접 기억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1372에 문의를 하시면 1371. 안내를 받으실 수가 예,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공연 내용의 계약과 다른 경우도 배상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오. 일단 중요 출연자 교체, 네. 요번에 뭐 아주 문제가 됐던 그런 게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번 김호중 씨의 사태 같은 경우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 출연자 교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입장료는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고 예. 또 입장료의 10%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규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이제 환급이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떤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건 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돌려주는 게 맞는 건데 네. 소비자는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했지만 예. 공연업체에서는 이게 일단 정상적으로 공연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예. 전주에서. 그러니까요. 또 하나 공연업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도 와서 네. 공연 봤다. 근데 더 먼 곳에서 네, 오신 네, 분들이 예, 그래서 문제가 전혀 예. 없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취소를 요청한 시점이 공연 2시간 전이었대요. 임박해서 취소를 했네요. 공연업체에서도 또 다른 분한테 판매할 그렇죠. 시간이 시간이 기회 없죠. 비용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기회까지 뺏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쉽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그 당일날 취소한 경우에는 10% 돌려주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16만 원에 10% 16,000원을 환불하라고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천재지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설 뭐 몇 센티, 뭐 적설량 몇 센티 이상 뭐 이런 거요. 뭐 몇 센치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 기상 정보에 따라서 뭐 경보 수준 뭐 이렇다면은 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것도 참 쉽지 않다. 네네.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사례도 예, 예. 제가 조금 아주 관심이 많은 건데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죠? 네. 혹시 좀 반려동물 있으신지 저는 모르겠는데. 강아지 3마리를 키워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굉장하죠. 엄청났죠. 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사례는 이제 반려고양이, 반려묘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려묘 관련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어떤 사례요? 조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분이 반려묘를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판매한다고 하지 않고 네. 분양 예. 받으면서 70만 원. 먼치킨이라는 그 고양이였는데 예. 이게 굉장히 뭐 다리도 짧고 귀여운 예, 품종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인기 많죠. 70만 원을 분양대금을 주고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설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현명하셨던 게 계속 그 관리하지는 않으시고 분양업체에 바로 맡기셨어요. 예, 예. 네가 케어해서 나한테 회복시켜 돌려달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판매업체, 분양업체에서 케어하는 도중에 폐사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법적으로는 반려동물도 이제 물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예. 이게 또 조금 생명체니까 네네. 어쨌든 폐사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폐사 원인을 찾기가 또 쉽지도 않죠. 누구 네. 잘못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신청에는 그냥 포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다음에? 네, 근데 굉장히 그 고양이를 좋아하셨던 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같은 고양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셨던 예. 것 같고요. 그랬더니 분양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추가금을 더 내라. 얼마를 냈냐면 8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같은 품종의 고양이를 같은 분양받은 분야의 고양이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70만 원으로 처음에 고양이를 분양을 받았는데 폐사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돈을 못 돌려받고 또 돌려받은 게 80만 원을 아니라 내고 또 한 마리를 네, 80만 원을 더 오. 추가로 대금을 지불하고 반려 고양이를 다시 받았습니다. 야, 저는 납득은 안 가는데 아니 여튼요. 저도요. 예. 이거는 조금. 그런데 네. 이 고양이가 또 그나마 잘 또 건강하게 같이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4일 후에 또 구토 설사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그 다음 날 예. 맡겼습니다. 네네. 업체에. 그런데 약 10일 후에 역시 이 두 번째 고양이도 폐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니 예. 업체에 무슨 뭐 전염병이 돌았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아마 이게 어떤 뭐 아주 그 치명적인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런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뭐 분양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만 받고 싶지. 예. 네, 근데 이제 그 분양 그 업자 쪽에서는 예. 30만 원 추가 더 내면은 예. 또 다시 한 마리 더 분양하겠다. 30만 원. 에이, 이거 좀 그렇다. 아, 이거는 진짜 별로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돈은 돌려주기 어렵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비자가 이 분양업체에 또 분양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시겠죠. 예,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50만 원이죠. 70만 원. 그렇죠. 네, 네, 150만 원 돌려달라. 소비자 결국 요구를 하신 거죠. 그렇지만 네. 이 분양업체에서 순순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소비자의 과실로 폐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며칠 안 지났는데. 또 약관에 절대 불가 이런 거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그 내용이 있었냐면요. 네. 지금 그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여기 보시면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라고도 돼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를 배상 못한다 이런 조항을 예. 내용을 이 계약서에 넣어놨던 거죠. 이거는 아마 누가 봐도 좀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 그렇게 불분명하다. 보여요.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는 바로 약관규제법 위반이죠. 예.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관규제법에는 아주 자세하게 어떤 경우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잘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이런 표현은 그 사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됐을 때 예. 이런 사업자로 하여금 그 원상 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너무 부당하게 좀 그렇지. 예. 다 떠넘기는 거죠. 뭐. 경감해주는 이런 조항은 네네. 무효라고 약관규제법에서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비자 아까 분쟁 해결 네, 기준 네, 네. 여기에 반려동물도 있는 거죠?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겠죠. 예. 여기에도 반려동물, 애완동물이라고 예전에 했는데요. 네.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은 고양이하고 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아마 다른 동물들도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 분양을 받으신 다음에 15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15일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15일 안에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분양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이 된다면 네. 요거는 그 분양업자가 면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15일 이내에는 사업자, 분양업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아까 이 소비자께서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판매업자, 분양업자한테 맡겼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판매업자가 회복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도 있습니다. 30일 안에 회복을 못 시키면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그 고양이나 예. 그 강아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해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분양 받으실 때 계약서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분양업자분들께서는 계약서를 꼭 교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교부를 안 하시면 소비자가 7일 이내에는
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분양업자들께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라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자의 성명 주소, 그다음에 판매한 날,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출생일, 그리고 특징 내용도 다 표기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접종 기록, 아, 예. 맞아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다음 맞아요. 치료 기록, 그다음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구입금의 구입 날짜까지 네. 기재를 해서 예. 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그 강아지 어릴 때 6차 접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좀 네, 중요할 네.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폐사 원인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어떻게 소비자 과실은 없었는지도 이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두 마리가 다 그랬는데요. 예. 첫 번째 반려고양이는 불과 이틀 만에 그런 폐사를 했고, 그러니까 업체에 맡긴 이후에 이틀 만에 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려고양이도 15일 안에 한 10일쯤 만에 폐사를 했는데요. 그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분양업자가 좀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소비자 과실이 아닌 걸로 된 거죠. 네, 그러면 다 뭐 환불이라는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반려고양이 두 마리가 다 15일 이내에 폐사를 했기 때문에 네. 분양대금 150만 원을 전부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네. 아니 제가 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동물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뭐 부검 같은 걸 하나요? 네? 부검 같은 걸 하나요? 부검? 거기까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판매 그리고 이제 분양하신 분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뭐 그게 동물병원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 그런 과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요거를 네, 조금 네.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관 보면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냥 귀찮다고 막 사인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어떤 계약에 필요한 것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지 맞습니다. 환불 취소 요거는 꼭 네, 봐주시기 그 부분 보시고 만약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슬기로운 소비생활 우리 손초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